네, 이성균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악질 경찰을 최근 다시 봤었는데요. 악질 경찰과 악질 경찰보다 더한 검사, 재벌 등의 악행이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서 묘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였습니다. 극중에서 사회 구조적 악랄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영화 대사가 여전히 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이런 것들이 검사라고, 이런 것들이 판사라고, 이런 것들이 정치한다고. 가장 뼈를 때리는 말, 가장 아픈 말은 역시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그죠? 네, 1월 15일 월요일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도 뜨거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어른이라고 하는데 저도 50이 넘었으니까 저도 책임져야 되는 나이라서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예. 이런 언론 상황이 28년 했는데 이런 언론 상황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28년 동안 언론 자유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구나. 하나도 개선된 게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네. 많은 분들 만나보면 정말 나라 걱정을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저도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좀 나름의 책임감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김종국 행정관님은 뭐 정치를 쭉 지향을 해오셨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 오세요? 부끄럽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성세대가 후속 세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후속 세대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정치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게 나한테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선택을 해봤자 오히려 기득권들이 더 강화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에이 저따위 정치 뭘 믿을 수 있겠어라는 네. 얘기를 듣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의 목소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알려줘야죠. 근데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권력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 눈치를 보면 피해는 다시 국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정치적으로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되게 지대하고 그것이 민생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크다면 그런 건 좀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그것부터 알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 지지자들은 자기들의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말만 또는 유튜브의 내용들만 믿게 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부끄러운 거죠. 저희들이 이 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사리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따지고 보면. 예, 일단 어제 주말 동안의 이슈는 이른바 빅텐트론이었는데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이 세 사람이 회동을 했는데 뉘앙스는 조금씩 달랐죠. 김민하 평론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땠습니까? 그 세 사람이 이제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거기가 이제 보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인데. 네. 거기서 만났어요? KBS 앞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거기에서 만났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신관 앞에 있는 거기요? 후문 앞에 있는 그러니까 광경만 봐도 많이 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광경인데. 저는 참고로 미용실을 그 건물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 좋은 미용실 있습니까? 네, 머리를 잘 자르는 2층에 그 광경이 이제 보면서 그리워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자체는 한 18분 정도 돼요. 그래서 별 이야기 안 했겠네. 그렇죠. 그 자리 자체에서는 이제 별 얘기 안 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자리는 그 자리고 그 이전에 이제 만났겠지.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 뭡니까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분들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모였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지금 이제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거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거기서 나눈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여기서 빅텐트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는 텐트 크게 쳐달라. 그렇죠. 텐트를 최대한 크게 치는 게 중요하다. 좀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막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좀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텐트보다는 좀 튼튼한 집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는 조금 뉘앙스가 좀 확실히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텐트 같으면 사실 춥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텐트는 좀 안 맞고 예. 비빔밥 얘기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각 고명들의 어떤 고유한 맛이라든가 색깔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최소한 대선까지는 좀 같이 갈 수 있는 대선까지는 흩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정도의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선언하고 사인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금방 모였다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금방 모였다가 또 빨리 흩어지고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쭉 가는 어떤 그러한 신당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온도차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언론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가 납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인규 변호사는? 예, 우선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삼지대에서 핵심적인 키를 가지는 두 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분이 이제 아마 핵심적인 그 방향을 설정할 분들이신데. 결국에는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온도차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최대한 넓게 모이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기준을 낮춰서라도 최대 합의를 이끌어내보자. 좀 이런 내용 같고요.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느긋하게 좀 여유를 보이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합의의 기준도 조금 더 선명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핵심이 뭐냐면은 벌써부터 두 분이 다른 진영에서 나와서 또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목표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어떤 기준이 통일이 안 되는 모습을 이제 처음부터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많이 지치셨고 이제 삼지대라 그러면은 기대가 되면서 또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정치공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많이 했던 건데 지금도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삼지대가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론이 조금 더 많은 거 아니냐 잘 화학적 결합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좀 중론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구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가령 이제 이준석 신당 지금 현재 보면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비명계 3인 그리고 새로운 선택 뭐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3+3대 1이 되느냐 또는 2대 2가 되느냐 또는 4가 한 묶음으로 돼서 하나가 되느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6개 정도로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빅텐트 그룹이 크게 말하면 네. 이준석, 이낙연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눈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 쪽에는 비명계 3인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내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세 분이 원칙과 상식으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원석, 정태근 이 두 분의 결합이 보태져서 지금 일단은 비명계와 5명이 함께 가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 이렇게 세 분의 그룹이 있는 거고 예. 이쪽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양양자 의원이 이미 만든 한국의 희망 이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선택도 금태섭 의원 중심으로 정의당의 일부가 들어왔죠. 류호정 의원과 그렇죠. 조성주 의장이 들어와서 요 그룹이 이제 아마 이제 3명의 그룹이 좀 더 뭔가 시너지를 내려고 할 건데 결국에는 최대 빅텐트가 된다면은 이 6개 그룹이 다 모이는 게 아마 될 거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합 집산이 또 이루어진다면은 또 이 안에 일부들은 또 이탈되지 않겠나.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 류호정 의원과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왔었는데 예, 아마도 합의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예. 그렇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김종대 전 의원에게 듣기로는 류호정 의원 탈당하지 않겠다. 정의당에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암중가시 다 또 다른 모색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당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탈당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그래 다시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뭔가 원칙 예.